주기율표 딱 앞에 놓고 수, 해부터 하나씩 다 찍어보는 거예요. 다 그걸로 배터리 한 번씩 만들어 보면 언젠가 기가 막힌 뭐 플루오린 배터리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재료를 하시는 분들은 주기율표를 놓고 거기서 자기가 찾고 싶은 원자들을 찾아서 넣어보면서 실험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리튬이온 전지를 처음 개발할 때 리튬만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튬 그 줄에 있는 애들은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소디움도 넣어보고 칼륨도 넣어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작동이 잘 되는 게 리튬이기 때문에 걔가 먼저 사용된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마그네슘이 이가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특성을 보면 얘가 이온하고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기본으로 펴놓고 얘네들의 특성이 어떨까를 생각해 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주기율표 네 글자만 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팅된 이유가 뭐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초록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고 주황색은 뭐고 이게 뭐예요? 좀 교수님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딱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뻐요. 이게 아름답다고? 대칭인 듯 대칭도 아닌 게 말 이름이 주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들을 배열해 놓은 건데 이 칸 하나하나가 원자들이고요. 원자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원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네. 내 몸뚱아리도 원자로 돼 있고 네. 이 바닥도 원자로 돼 있고 네. 카메라도 원자로 돼 있고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지구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원자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눈에 완벽하다.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이건 뭐로 돼 있지? 그러면 다 이 저 안에 안에 있는 다 이 거예요. 안에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118번까지 있거든요. 118종류의 원자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1번부터 118번을 쭉 늘어놔도 되는데 이 2차원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굉장히 특별한 어떤 구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특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로줄과 가로줄의 두 종류의 지금 구조가 보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로로 늘어선 것끼리는 화학적 특성이 비슷해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그 같은 세로줄에서 바꿔보는 게 제일 좋고요. 왼쪽 끝에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기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반짝거리고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원자가 전자 한 개를 밖으로 떼어주고 있기를 좋아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이 전지의 가장 기본적 구조예요. 전자를 떼어서 전류를 흘리고 자기는 풍덩 물에 빠지고 그런 다음 다시 만나는 것이 전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위에 있을수록 가벼워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을수록 무겁고요. 위에 있을수록 지구에 많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별로 없어요. 이게 대체적인 경향이고요. 또 위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 얘기가 훨씬 더 효율 높은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만 보면은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리튬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번호가 가장 작고 가벼운 반응성이 가장 큰 그런 알칼리 금속이에요, 원자. 가로줄은 이건 이제 주기라는 건데 정확한 구조를 인간이 이해한 것은 20세기에 가서고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인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보통은 20번까지밖에 얘기 안 하니까 저런 구조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공부를 다 하시면 다 의미가 다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표이고 우리 시대의 과학을 대표하는 그런 도표라고 할 수 있어요.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항상 뭘 분해해보고 이거의 근원이 뭐지? 왜 이런 작동을 하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건데 이것들을 좀 쪼개가지고 볼 수 있을 때 이 쪼개진 부품들이 마구잡이가 아니라 굉장히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빠진 부분들을 예측해서 나중에 찾아나가는 과정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범인을 검거하는 느낌이 드니까 와,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표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러시아의 화학자인 그 멘델레프가 19세기 중반쯤 만든 거거든요.
멘델레프의 위대한 점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로 세로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곳은 빈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멘델레프가 있을 때만 해도 사실 아직까지 알려진 원자가 62개밖에 없었어요. 62개를 껴 맞추는 과정에서 여기는 뭔가 비었는데 이건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던 거를 발견될 거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끼워 넣어. 누군가 이제 새로운 원자를 찾게 돼요. 근데 그 찾아진 원자의 이름이 지금은 갈륨이라는 원자인데요. 그걸 찾아서 여러 자리 그 원자의 특성들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멘델레프가 그걸 보더니 당신이 찾은 그 새로운 원자는 내 표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원자고, 그리고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 원자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찾은 값을 보니까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당신이 틀린 것 같아. 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다시 실험을 정밀하게 해보니까 이 사람이 틀렸고 멘델레프가 맞았어요. 멘델레프가 쇼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것이 맞아지는 바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그래서 이 일에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표를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라고 부르죠.